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김포 도시철도가 하루라도 빨리 개통하려면 무엇보다 안정성 검증이 우선인데요. 최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안정성 검증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자 지역 정치권에서 대책 논의에 나섰습니다. 이를 통해 공인인증기관인 철도기술연구원의 안전성 검증을 대신할 방안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과연 안전성 담보에 문제가 없는지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얘기 나눌 두 분, 정진욱 뉴스원 기자 그리고 조승현 전 경기도 의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개통 시기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도시철도 9월 개통설이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20일에 정하영 시장이 시의회 조사특위에 출석해서는 이 개통 시기에 대해서 뾰족한 해답을 내놓지는 않았다고 하죠. 네, 정하영 시장이 20일 날 조사특위가 나와서 시의원들이 요구를 했어요. 3차 조사특위를 할 때 시장이 나왔으면 좋겠다 해서 나오고서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해서 이제 국토부가 요구한 사항을 8월 말까지 준비를 해서 올리면 국토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토부 검토를 거쳐서 9월 9일이나 7일쯤에 다시 기자회견을 통해서 어떻게 될 건지 그래서 얘기가 있다고 이렇게 말을 했고요. 정하영 시장 그 증인 출석 과정에서 이제 의원들 질문이 좀 있었어요. 의원 질문이 이제 일단은 시민들한테 사과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하영 시장이 민선 6기에 이어서 7기에서도 어쨌든 적게 개통을 해서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해서 죄송하다 시민들께 말씀을 나눴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안전하고 최적기에 빨리 개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홍철호 의원도 9월 개통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 이 처음 개통 시기에 대한 언급이 나온 건 김두관 의원을 통해서라고요. 예, 뭐 김두관 의원님이나 홍철호 의원님이나 두 분 다 조기 개통을 위해서 나름대로 국회에서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아마 8월 초쯤에 국토부뿐만 아니라 관계기관과 회의를 통해서 지금까지 이제 안전성 검증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안전성이 확보된다는 전제하에 행정 절차를 최소화한다라면 9월 중순이나 9월 말쯤에는 개통이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어떤 희망적인 얘기를 좀 하신 거고요. 명확하게 뭐 두 분 다 9월 말, 뭐 9월 중순이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그만큼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명확한 것은 나온 게 없다는 말씀이신데요. 개통을 하려면 안정성이 확보가 돼야 하는데 김포시가 안전성 확보와 적기 개통을 위한 장단기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까? 이제 시 입장에서는 시민들이 조기 개통에 대한 그 열망이 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속에서 이제 조기 개통의 열망 속에는 안전성이 먼저 무엇보다도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이제 시가 만든 대안은 뭐 시가 만들었다기보다도 그 관계 기관들이 만든 것은 단기적 대책, 그러니까 차량의 그 차륜을 차량 바퀴를 좀 깎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그 방향을 전환시키는 건데 이게 이제 단기 대책이 되겠고, 그래도 계속해서 그 원인 규명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현재. 원인 규명이 돼야만 그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고 나서 개통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원인 규명과 대책 없이 임시방편적으로 차량 바퀴를 삭정하고 또 이제 이 방향을 전환해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떨림 현상이 발생된다라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장기적 그 용역을 수행하겠다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이제 접근하는데 이것들이 과연 안전성의 측면 또 시민들의 그 열망 이것들을 잘 조화롭게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시가 현명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게 현명한 판단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좀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을 해야 할 텐데요. 국토부가 요구한 공신력 있는 검증기관, 즉 철도기술연구원으로부터 안정성 검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검증 받기가 쉽지가 않다고요? 왜 그런 겁니까? 일단 철기원이 안전성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단기 대책으로 했을 때 결론을 냈고요. 근데 장기적으로 이제 하자고 했을 때 이제 거기서 이제 발을 약간 빼는 모양새예요. 이유는 철기원이 약간 정무적인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이제 이 부분에서 본인들이 장기적인 대책까지 들어간다 하면 그게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철기원이 그 책임을 면치 못하거든요. 분명히 화살이 자기들에 돌 걸 보니까 또 국토부도 역시 마찬가지로 혼자 하기 약간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철기원은 지금 자꾸 넣으려고 하는 입장인 거고, 그래서 정무적인 판단을 좀 했지 않았나. 그래서 거부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조사 결과에 대한 데이터는 주지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결론을 내지 않겠다. 철기원은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철기원이 공식적인 안정성 검증을 거부했다는 것은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그 직원들하고도 좀 얘기를 잠깐 나눠봤는데 떨림 현상의 이런 부분은 많이 개선됐다고 해요. 삭정이나 반행 전환을 통해서 일반 도시철도, 그러니까 서울 도시철도하고 비교했을 때 절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데,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국토부가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어쨌든 이것이 이제 개통을 하려면은 국토부도 검증할 만한 곳에서 그런 검증에 대한 결과를 갖고 오면 우리가 보고 결정해 주겠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철기원을 자꾸 넣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네. 철기원은 이제 그런 똑같은 입장인 겁니다. 네, 조 전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철도기술연구원 이제 우리 그 철도 관련 검증 기관 중에 이제 두 군데 중에 대표적인 한 곳인데요. 제가 오랫동안 이제 철도 문제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분석한 입장에 보면 철도기술연구원은 결과적으로 현재 원인 규명을 알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책도 있을 수가 있다. 그러나 지난 1일 날 도시철도 그 실무 대책 TF팀에서 원인 규명의 필요성을 제기를 했어요. 그리고 대안 제시를 좀 해달라. 근데 이분들은 철도기술연구원을 그걸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 거부한 이유는 이게 지금 철도 관련해서 제가 누차 이 자리에 와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과연 차량 제작사의 문제인지 또 궤도의 문제인지 또 노반의 문제인지 신호의 문제 이것들을 어느 정도 기술연구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정확히 지적하면 어느 업체가 해당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에 따른 책임성 또 그에 따른 김포시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후폭풍이 크다. 이거에서 철도기술연구원은 아까 정 기자님 말씀대로 정무적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김포시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 개통 시기를 전혀 예측할 수가 없게 된 건데요. 이에 대해서 김포시는 어떤 대책을 취하고 있습니까? 지금 얘기했듯이 이제 김포시도 사실은 철도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 집단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철도시설공단, 대한민국의 이제 철도에 관련된 모든 시공과 그 관련된 그 건설을 철도시설공단에 위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이제 수수료로 수백억을 우리 김포로 받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전문가인데 이분들이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만 그 철도기술연구원, 로템, 또 신호체계, 전기회사 다 이렇게 마피아처럼 부정적으로 보면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김포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검증기관에 대한 크로스체크가 필요하다는 거 제가 누차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분들이 준 문제, 이분들이 준 답만 우리는 그대로 시민들에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늘 끌려가는 형태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시가 이런 단기적으로는 이런 삭정을 통한 그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원인 없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예, 그래서 시는 철저하게 이 과정 속에서 시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공개를 하고 또 이해를 구하고 또 저는 그 행정적으로나 법적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김포시가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 이분들한테 우리는 수백억의 예산을 지급하면서 이 시설공단에 대해 이 건설을 맡겨놓은 거예요. 근데 마치 이분들은 책임이 없는 양 뒤로 빠져 있단 말이에요. 네. 그것은 누가 주도했냐? 시민의 등에 업은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그걸 행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이 자리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토부와 지역 국회의원들 또 김포시가 안정성 검증 대체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의견이 나왔습니까? 예, 우선은 장기 대책으로 용역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이제 그 국토부는 이제 장기적으로 일단은 개통을 하되 그런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아까 조승현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걸 내놔라는 거죠, 국토부에서. 그래서 이제 국토부터 요청을 한 것은 시가 이제 월 말에 보고할 종합시험 운행 결과 보고서에 추정 원인 및 유지 관리 방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의 결과, 그리고 중장기 과제 용역 발주 진행 내용, 그리고 철도 기술은 안정성 검증 결과, 산업 기술 시험 결과 포함이고요. 시설물 검증 결과, 그리고 운영사 추가 시험 영업 시 운전 결과, 일부간 속도 조절 반영한 걸.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고요. 그래서 이 장기 용역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삭정 부분 그리고 방향 전환 이런 부분을 과연 얼만큼 했었을 때 어느 정도 운행을 했었을 때 이거를 바꿔야 되는 건지 그럼 이런 것들이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좀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시에서는 장기 대책으로 그러니까 용역을 줘서 이런 것들을 검증해서 안전성을 검증받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철도기술연구원 없이 검증을 진행하겠다는 것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공신력 있는 검증기관이라는 요구 조건에 부합할 수 있는 겁니까? 그 7월 초에 김포 도시철도가 연기될 때 이제 국토부가 요구한 사항 중에 하나가 공인된 검증 기관으로부터 안전성을 검증받아라 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전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철도기술연구원하고 우리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이 철도 관련 그 안전성 검증을 검증할 수 있는 대표적 기관인데 이 철도기술연구원이 원인 규명과 그거에 대한 대안 제시를 좀 거부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삭정한 부분에 대해서 삭정을 했는데 떨림은 한 뭐 2.5가 기준인데 2.0까지 내려왔다. 그것은 판명을 해주겠다. 다만 이 원인은 얘기를 안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관련된 모든 업체들에 대한 책임성 소재 또 나중에 법적 손해배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철도기술연구원이 솔직하게 대답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좀 안타까운 거고요. 그래서 시가 오히려 한국철도시설공단을 통해서 이거에 대한 행정적 법적 책임을 우리가 물기 위해서라도 향후에 왜냐하면 이 개통 시기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많은 비용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네. 또 차량 바퀴를 삭정함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10만 킬로를 달려야 되는데 5만 킬로마다 바퀴를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이 비용이 수십억 예산 소요된단 말이에요. 네. 이것들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때 철도기술연구원의 입장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철도기술연구원은 이 시설공단과 로템이나 여러 전기 신호체계 업체들과의 보이지 않는 그런 손들에 의해서 명확하게 이 기술적으로 답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라는 게 제가 합리적인 그런 추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런 방법들이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네. 일단은 시가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또 국토부도 마찬가지로 이런 중장기적인 대책까지 내놓으라고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그러니까 올 말에 이런 결과 보고서, 그러니까 국토부가 원하는 그런 안전한 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담아서 보고하는데, 네. 근데 이런 부분이 만약에 한다 치더라도 안에 들어가면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런 문제점이 뭐냐면은 먼저 경제적인 측면이 있어요. 일단은 운영사 입장 골드라인 쪽에서는 시에서 어쨌든 문제가 없게 받아들이기 원하거든요. 왜냐하면 문제가 있다면 본인들이 지출해야 될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또 그 문제도 있고, 또 정한 시장이 얘기했던 그 안전성에 대해서 안정하고 적기에 개통을 하겠다 얘기인데, 안전성 문제가 불거지면 이 문제에 대해서 또 다른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고요. 그래서 시에서는 어쨌든 이게 약간 좀 딜레마에 빠졌어요. 개통을 빨리 해야 되기는 했는데 이 안전성에 대한 부분에서 어느 기관도조차 지금 현재 제가 핑퐁 게임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고 있거든요. 국토부는 철기견을 끌어들이려고 하고, 철기견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들 책임지려고 안 하려 보니까 이런 부분에 거부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면 또 시민들의 압박이 좀 심해서 이런 부분에서 안전성을 담보한다는 거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다고 보고요. 하지만 시의 의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어쨌든 개통을 하고 이런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보장을 하겠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또 국토부가 그런 것들에 대한 협의점을 찾아서 월말 보고서를 통해서 개통을 할 것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국토부는 이제 지금까지 뭐 명확한 공식적인 입장을 제시한 건 아니고요.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이제 이거 내놓은 안은 지금까지 이 검증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또 지금 철도기술연구원이 좀 한 발 빠진 상태에서 다른 기관의 자문회의 결과를 통해서 빨리 최종 보고서를 올려라. 그 속에서 분석한 후에 개통 시기를 결정하겠다. 이런 어떤 원론적인 지금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국토부 입장에서는 정무적인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정부의 기관이다 하다 보니까 또 총선도 얼마 남지 않았고, 그 의원들이 일단은 총선 남지 않아서 지금 엄청 열심히 뛰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국토부 관계자들 불러서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홍철호 의원이나 김두관 의원 쪽에서. 그래서 국토부가 요구했던 이 종합시험 운행 결과 보고서만 제대로 작성이 된다면, 국토부도 검토를 해봐서 문제가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승인을 해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김포시 정가의 대체적인 분위기가 9월 개통설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게 맞는 겁니까? 이제 8월 초부터 그 TF팀이 이제 가동되면서 이제 8월 한 9일까지 뭐 중간 보고서 제출하고 8월 말까지 최종 보고서 제출하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면 9월 한 중순이나 말쯤에는 개통이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어떤 희망적인 그런 입장을 정치권이 가지고 있었던 거고요. 이것들이 이제 과정 속에서 이제 철도기술연구원이 이렇게 한 발 빼고 마치
기술자는 기술로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 정치적 어떤 정무적 판단을 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이게 좀 어긋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시는 아까 얘기했듯이 시민들의 입장이 있고 또 그에 따른 기술적인 안전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9월 중순이나 말쯤에는 개통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지 그것들이 명확하게 지금 이 시점에서 9월 중순에 말에 개통하겠다라는 것은 어느 기관도 확정해서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신 시민들의 의견 굉장히 중요한데요. 시민들은 개통에만 염두에 둔 단기 대책 수립이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바라는 개통이 뭘까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일단은 의견은 반반인 것 같은데 일단 그 집회를 이끌었던 한신도시 찬연합회 같은 경우는 추석 전에 개통한 걸로 알고 있었더라고요. 전화해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저께 정한시장이 9월 말에나 이제 개통 여부를 좀 말을 해줬는데 이 부분에서 약간 좀 붕괴하고 있는 분위기인 모양이고요. 네. 또 한편에 시민들로서는 차라리 늦어진 거 추석 전이든 추석 후든 어쨌든 9월 말까지만 개통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청년 같은 경우는 얘기 들어보니 9월 달을 넘기면 다시 한번 또 집회를 하겠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치권이라던가 이제 시장이 이제 이 부분을 알고 있어서 국토부를 어떻게든 설득을 하고 이 부분의 어떤 안전성 검증에 대한 국토부를 설득에 나설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과연 김포시가 조기 개통과 안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술적으로 안전성이 이제 확보되고 또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서 9월 달에 개통이 된다면 이제 시민들이 얼마까지 함께해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우려되는 것은 이제 원인 규명 없이 조기 개통을 서두르다 보면 오히려 안전성과 조기 개통 실기를 다 잃을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오히려 놓칠 수도 있다는 것들을 철도 관계자들이나 시는 명확하게 이 사안을 좀 직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아마 많은 시민들이 조기 개통을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 열망 속에는 안전이라는 최대의 가치를 그분들 누구보다도 우선하고 있다는 것을 시 관계자들 잊지 말아야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 기자 어떻게 보세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포커스가 가만히 떨림 현상이라든가 이런 주행 부분에도만 너무 포커스가 맞춰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뿐만이 아니고 이제 거의 김포 도시적 특징이 지하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에스컬레이터 문제라든가 엘리베이터 문제라든가 왜냐면 그게 멈춰진다면 시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다 안정성 검증을 받아야 되고 배수 문제도 있다고 저는 얘기 들었는데 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도시철도 한 번 더 봐야 되지 않나. 그렇다면 두 마리 토끼를 만약에 그러니까 주행적인 부분만 점증이 된다면 이 부분은 두 마리 토끼가 아니라 아예 다 놓치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이 다른 부분도 다 안전성 문제가 확실히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시민들은 조기 개통과 늦더라도 안전 개통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 대다수인가요? 제가 느끼는 어쨌든 안전한 게 최우선이죠. 왜냐하면 이미 늦어진 마당에 그래도 안전하게 그리고 빨리 됐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대사적인 여론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의회에서 현재 조사 네. 특위를 진행 중인데요. 예.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김포시 의회가 철도 관련 그 문제를 해서 행정조사 특위가 지금 가동되고 있는 중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 철도 분야가 너무나 이제 전문적이고 또 몇몇이 정보와 기술,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상태에서 접근하기 상당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포시 의원님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에 대한 어떠한 그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가 있는 그대로의 정보를 좀 의원들한테 제시해야 되고 의원들은 또 다른 제3의 전문 기관에 대해 크로스 체크를 해야만 이 정보가 과연 얼마나 진실되냐를 확증해 낼 수 있거든요.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아마 시의원님들이 많이 노력하고 계시고 또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열망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정한 시장이 증인으로 나온 만큼 시의원들 약간 벼르고 있었던 것도 있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정한 시장한테 시민들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었고 그랬는데 시의원들이 어떤 조사 특위를 통해서 시가 잘못한 부분 그리고 미스했던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찝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적기 개통 그리고 안전한 개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진욱 뉴스원 기자 그리고 조승현 전 경기도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